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덧 앞부분에 100자를 다 끝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부터는 뒷부분의 100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한자 2라고 적혀 있죠. 또 뒷부분의 100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의 마지막 장 115페이지에서 115강을 했습니다. 우연히 페이지가 일치했네요. 115강에서 마실음, 술주, 떼부, 집옥, 음주, 부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16강이죠. 페이지가 뛰어넘어서 121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가리킬지, 가죽피, 이치, 호비, 지피, 치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가리킬지입니다. 총 9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바로 먼저 긋고 세로 내려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리킬 지자는 손가락이나 가리키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리킬 지자는 손수자와 맛있을 지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죠? 맛있을 지자는 수저를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는 본래 손가락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하지만 후에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지시를 내린다는 뜻이 확대되어 가리키다 나 지시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시라고 있습니다. 지휘를 시기라고 하고요. 지시를 시지라고 합니다. 지문을 시몽이라고 합니다. 옆에 그림이 보이죠? 지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문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문을 시몽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유비 또는 사스입니다. 손가락을 나타낼 때는 유비라고 하고요. 반지는 유비와입니다. 유비와. 그리고 동사가 돼서 가리키다를 나타낼 때는 사스라고 합니다. 가리킬 지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지휘, 시기, 손가락, 유비, 야구장의 지정석을 예약했습니다. 野球場の指定席を予約しました。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大切な指輪を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가죽피입니다. 총 5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가죽피자는 가죽이나 껍질, 표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죽피자는 동물의 가죽을 손으로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가죽피자가 가죽을 뜻하는 가죽혁자와 다른 점은 갓 잡은 동물의 생가죽을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죽피자와 결합하는 글자들은 대부분이 껍질이나 표면, 가죽과 같은 겉면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히라고 있습니다. 가죽과 살을 히니끄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빈정거림을 나타낼 때 히니끄라는 표현을 합니다. 피부를 히후라고 하고요. 표피를 효희라고 합니다. 훈독은 가와라고 합니다. 가죽피 한 개만 쓰여 있을 때는 가죽이나 또는 껍질을 나타내죠. 가와라고 있고요. 옆에 사진처럼 모피나 털가죽을 나타낼 때는 개가와라고 있습니다. 가죽피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가죽과 살, 빈정거림, 皮肉、
가죽 껍질, 皮、 아토피 때문에 피부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アトピーで皮膚科に通っています。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을래요? リンゴの皮を剥いてくれませんか？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이치입니다. 총 12획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한국식 한자는 밑에 부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일본식 한자는 쌀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부분부터 쓰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테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쌀미부터 쓰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자는 이빨이나 어금니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상형문에 나온 이 치자를 보면 크게 벌린 입과 이빨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발지자가 더해지면서 입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 치자는 이렇게 이빨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지만 때로는 나이나 순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빨이 가지런히 나열된 모습이 순서를 연상케 했기 때문입니다. 음독은 시라고 있습니다. 치과를 시과라고 하는데요. 보통 치과에 간다 하면은 식간이 있구라고는 표현하지 않고요. 하이샨이 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간은 주로 문장체 표현이라든가 간판 등에 쓰일 때는 쓰이지만 말할 때는 하이샤라고 쓰입니다. 시석은 시새끼라고 하고요. 발치, 즉 이를 빼는 거죠. 이를 뺄 때는 마씨라고 있습니다. 훈독은 하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라고 읽고요. 치과의사를 하이샤라고 합니다. 하브러시는 칫솔을 얘기합니다. 영어를 가타카나로 표현해서 하브라시, 칫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미가키라고 합니다. 이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치과, 歯科、 이, 歯、 사랑니를 뺐습니다. 親知らずを抜歯しました。 충치가 생겨서 치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虫歯ができたので歯医者に行きました。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코비입니다. 총 14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호비자는 코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호비자는 스스로 자자와 줄비자가 결합했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자자는 코를 뜻하고 있습니다. 호비자에 쓰인 줄비자는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코와 폐를 연결하는 기관을 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코비자는 숨을 들이쉬는 코와 폐를 함께 표현하여 코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자가 코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나타낼 때 가슴을 나타내기보다는 코를 나타낼 때가 많죠. 그거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코를 나타내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일본인의 습관이 연상이 되는 표현이네요. 음독은 미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비, 일본어도 비입니다. 비염을 비행이라고 읽고요. 비음, 코에서 나는 소리죠. 이럴 때는 미용이라고 합니다. 이비인 효과를 지비과라고 합니다.
혼독은 하나입니다. 하나. 콧노래를 하나 웃다. 하나 웃다. 고요. 코피를 하나지. 여기서는 시에 땡땡이 아니라 지에 타금이 붙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콧물을 하나미즈, 하나미즈라고 합니다. 코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비염, 鼻炎、 콧노래, 鼻歌、 비염약을 주세요. 鼻炎の薬をください。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風邪をひいて鼻水が止まりません。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가리킬 지입니다. 지위를 나타낼 때 시기라고 하고요. 손가락을 나타낼 때는 유비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가죽피입니다. 빈정거림이나 가죽과 살을 나타낼 때는 히니꾸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죽이나 껍질, 그림과 같이 사과 껍질을 얘기할 때 가와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이치입니다. 치가를 나타낼 때 시가라고 했죠. 간판에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나타낼 때는 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한자는 코비입니다. 우리나라 음과 똑같았죠. 비염을 비행이라고 하고요. 콧노래를 하나웃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16강에서 가리킬지, 가죽피, 이치, 호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음 이가 들어가는 표현이 많았는데요. 일본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독은 많이 비슷하죠. 가리킬지는 시라고 읽고요. 가죽피는 히라고 읽고요. 이치는 음독으로 시라고 읽고 호비는 비라고 똑같이 있죠. 이렇게 한국어 한자음하고 일본어 음독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외우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있을류, 짧을 단, 따뜻할 온, 어둘 암, 반대되는 단어를 배우겠습니다. 117강인데요. 유단, 온, 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자음을 한국어로 먼저 외우시고 또 일본어를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잘 외워질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했어요.